먼저 오늘 오후에 속보로 짚어본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인 17세 청소년 환자가 돌연 숨졌습니다. 생전에 여러 차례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7세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두통이나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환자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검사에서 여러 번 시행한 거에서는 음성이었고 이제 추가로 시행한 거에서 하나의 유전자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판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미결정인 상황으로 보고 일단 이 소식 좀 조심스럽게 알아봐야 될 게 이도현 의원님. 네. 아직까지는 코로나 의심 환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7세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청소년이 처음 이제 병원에 간 게 지난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발열 등이 있으니까 경북 경산 중앙병원으로 갔는데, 여기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렴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큰 병원, 영남대 병원으로 옮긴 건데요. 그동안에 8번의 코로나 검진을 했는데, 7번이 음성이 나오고 이제 한 번이 양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숨지는 상황에서는 폐렴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을 했는데 만일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면 지금까지는 거의 70대, 80대 또는 60대, 50대도 있었습니다만 연세가 많이 든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청소년이 직접적인 코로나19로 사망했다면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망 원인을 지금 규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인은 아마 내일쯤 코로나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내일쯤 나온다고 하는데요. 장혜철 변호사님. 조금 더 시간을 좀 돌려볼게요. 27세 청소년이 지난 10일에 두통, 발열, 기침 증상을 호소해서 입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증상이 10일에 나타난 것 같은데 외출해서 돌아왔는데 두통이나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었고요. 근데 지난 13일, 3일 만에 폐렴이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영남대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영남대 병원에 입원하고 하루가 지난 14일부터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서 혈액투석과 에크모라고 하면 인공호흡 강제로 삽관해서 이제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외부에서. 이런 치료를 하게 된 것이고 결국 오늘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코로나19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 건강한 17세 청소년이 처음 증상이 나오고 3일, 4일 만에 자가호흡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폐렴 증상이 빨리 악화되고 일주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만약 코로나19라면 이전까지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어떤 전례가 아닌가. 그런 부분 때문에 당국에서도 또 시민들도 이 케이스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말씀대로 오 교수님. 지금 80명이 넘는 지금 사망자, 코로나 사망자는 대부분 기저질환이었는 고령 환자였는데 글쎄요.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또 한 번에. 하지만 그렇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건 아닌가요?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 결과가 도대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만약에 이게 코로나19로 확인이 되면 그 앞에 7번 검사는 도대체 뭐냐. 아하. 이건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예. 코로나19를 코로나19라고 얘기하는 걸 민감도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8번 검사했는데 7번이 음성이었는데 내일 양성으로 나온다면 민감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음성이었는데 음성으로 확진을 못했다. 그래서 양성으로 나온 게 있다. 이거는 특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검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생기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들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이 부분이 하나 이제 앞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3, 4일 만에 사망을 했다.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사이토크롬 폭풍이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했어요. 이것은 20, 30대 적어도 완벽하게 성숙한 성인한테서 면역체계가 완전히 만들어지면 어떤 외부에서 새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반응하기 위해서 사이토크롬이라고 하는 면역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게 만들어져서 바이러스를 퇴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완벽한 면역 반응 시스템에서는 과다하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폭풍처럼 너무 과다하게 나오면 바이러스만 퇴치하는 게 아니라 내 몸까지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면역이 아주 확실히 만들어져 있는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급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사이토크롬 폭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만약에 양성으로 나오면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이라면 그건 상황하고 좀 상관이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진단 검사의 이 민감도, 특이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다시 한번 보면 8번을 검사했는데 한 번만 양성이 나왔고, 만약에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숨지 이제 사후에 한 번 양성 판정 나온 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네. 앞에 7번의 음성도 앞으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또 정말 이 자체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양성이면 양성이라고 나오는 게 검사잖아요. 근데 7번을 음성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양성으로 나왔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7세 소년 폐렴 증세로 숨을 거뒀는데요. 내일쯤 이 코로나 확진 양성인지 음성인지가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정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이 문을 열 정도로 조금씩 희망을 이야기하던 대구였었는데 다시 확산되는 건 아닌지 정말 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저질환자가 많은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오늘 무더기로 확진자 75명이 나왔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은 3월 16일 간호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사자 중에서 17명의 확진 환자가 환자에서 57명, 도합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정대 국장, 대구 한사랑 요양병원 75명 확진. 이것도 알고 보니까 대구시가 요양병원 전수 조사하다가 뒤늦게 알려진 거더라고요. 예. 지금 대구시는 이제 가장 많이 이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온 곳이 교회, 요양시설, 병원, PC방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집단 감염된 곳이.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이런 시설들 397곳에 대해서 최근에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무려 3만 한 2천 명 정도 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 먼저 이 대구 한사랑병원 같은 경우에 188명이 근무자하고 환자까지 있는데 그 중에 117명을 해봤더니 무려 74명이 감염 환자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3분의 2 정도만 한 거니까 3분의 1을 추가한다면 앞으로도 더 나올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요양병원 전수조사하면 다른 요양병원 전수조사뿐만 아니고 이 병원 한사랑병원도 아직 3분의 2만 한 것이 74명이니까 앞으로 3분의 1을 추가한다면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만 지금 현재 397곳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국의 요양병원이 1,470개나 되거든요. 대구에만 67개입니다. 67개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집단 다발하는, 특히 요양병원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장기간 입원하는 데잖아요. 이런 데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네요. 오 교수님. 그런데 한사랑 요양병원이 보니까 첫 번째 확진자가 간호사, 그러니까 간호부장으로 알려졌는데 조금 더 알아봤더니 이게 지금 증상이 있었는데도 근무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확인이 완벽히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증상이 있는데도 근무를 한 거로 확인이 돼 있으면 이게 굉장히 문제죠. 사실 근데 워낙에 이 코로나19에 처음 감염이 되면 그 증상이 심각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감기 걸린 걸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일을 지속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걸린 사람들은, 안 걸려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걸린 분들은 다 감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 국민 모두가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지금은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검사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검사를 받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말씀 첫 번째 무조건 검사 받으라고, 두 번째 하정대 국장 말처럼 앞으로 남은 요양병원들 다 전수조사하면 얼마나 또 많은 집단 감염 소식이 들릴지 저희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요, 취약한 시설이 꼽히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다닥다닥 밀집 예배로 전파가 됐다면 이런 요양병원들은 다인실이 주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침대나 그 요양병원이 다인실이 많고 또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또 고령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감염 관리에는 좀 취약하고 한두 명의 환자가 생겼을 때는 이제 전파가 밀접한 실내 전파로 많이 되고 또 고령이시다 보니까 감염돼서 좀 위중한 코스로 많이 진행이 돼서 오 교수님, 저 정은경 본부장 말대로 발언대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진자가 검사를 해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병이 있는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글쎄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상당히 문제가 있죠. 사실 그 메르스가 2015년에 오고 나서 병상 간격을 사실 넓히도록 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보통 60cm에서 1.5m로 병상 간격을 넓히도록 했지만 예. 이 요양병원은 이 법에 이 규정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병실에도 이 병상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전부 기저질환의 노인들이잖아요. 대부분은 뭐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으시거나 당뇨 합병증이 심하다거나 또는 운동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요양보호사라는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좁고 그다음에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분들한테서 감염이 시작되면 이건 뭐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 교수님, 이 대구 소식 정리해 볼게요. 물론 뭐 두 가지 소식이 겹치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좀 잦아들었다는 확산세가 좀 주춤해졌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17세 소년이 물론 뭐 코로나 확진 판정을 안 받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요양병원 대구가 다시 이제 확진세가 불붙는 건 아닌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걱정입니다. 뭐 이렇게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제가 맨 처음에 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잔불 정리가 채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작은 요양병원, 요양보호시설 이런 곳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예. 어떤 감염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놓치면 또다시 대규모 사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발 좀 확진 판정을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이 요양병원 전수조사 결과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저희도 이 확진자가 추가되는 건 아닌지 저희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